네,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에 제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뭐 아직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거다. 여러 가지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변창흠 후보자 내정된 직후부터 여러 의혹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의혹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주무장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방배동 아파트 이거 좀 축소 신고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나오거든요. 네, 저도 일단 수치를 보고는 어떻게 서초동 방배동의 아파트를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아파트가 사실 평형대도 상당히 좀 큽니다. 40평형대긴 한데 네. 이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단독 아파트여서 단독짜리. 예, 그래서 14가구밖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런 이유로 사실상 이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보통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실거래가 워낙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5억 9천만 원이라는 이 수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런 맥락을 이제 헤아린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과거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가 현재 본인의 모습과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요. 2018년 한 기고문에서 강남 집중이 좀 문제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 정작 직장인 LH 본사는 경남 진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점이 지적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사유들이 있겠죠. 예. 뭐 보통은 자녀 교육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부양하는 누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명되자마자 LH 게시판에 난리가 났대요. 환영한다면서. 그래서 그게 SNS로 계속 돌고 그랬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주에 계시는 본사의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우선 거주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본질적으로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소방수로 이게 등단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뭐 소방수가 아니라 다시 불지피러 오는 사람이냐. 약간 소강 상태에 있으니까 또 불쏘시개를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이번 개각 같은 경우가 사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장관이 전보다 더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못 피하면 못 피하려고 하는데 못을 피한 만난 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개각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번 개각이 민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정자가 예. 과거의 생각과 다르게 진짜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이고 그것을 착수하는 걸 보이고 규제를 풀어주고 이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정도로 안 하면은 더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아까 LH 내부 얘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변 후보자 현직 지금 LH 사장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새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세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정부는 좀 쉬운 시기였어요. 네, 사실 이 변 후보자 현행 지금 임대차법 이것보다 더 보장을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서 앞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에서는
김현미 시즌2다. 그것보다 네. 더하다.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시장의 역할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제 측면의 뭐 언론 기고문, 과거 인터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더 이제 강화된 어떤 국민의 정서와는 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 내정자 또한 출근길에 어쨌든 현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발맞춰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또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뭐 3+3 원래 임대차 기간도 지금 정부가 2+2년으로 해서 최장 4년까지 보장해 주는데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 더 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더 강력한 조치를 평소에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 정책의 어떤 효과를 지금 기다리는 있는 국면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정책을 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이 정부의 어떤 마침표를 잘 찍는 데까지 부동산 시책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변 후보자가 과거에 오히려 투기 수요와 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에 집값이 상승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도 해서 이 정책을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